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월가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연속된 시장의 조정이 또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죠. 지난주에 좀 나름 좀 반등을 했다가요. 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2년 만에 최대 그쵸. 상승, 그리고 주간 단위를 보더라도 6.8% S&P 500, 네. 나스닥은 뭐 거의 9%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좀 반락이 어저께 있었고요. 네. 어저께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오늘 에너지의 부족만이 아니라 뭔가 이번 반등에 대한 것이 소위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이 약간 훼손되는 그런 느낌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더 커졌고 깊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시작 이후에 그냥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쭉 흘러내리면 별다른 반등이 없었단 말이죠.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건 1시간 더 있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께 했던 저희 개인들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오늘 진짜 기관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까지는 같이 좀 보는 시간도 잠시 후에 여유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 있고 우리나라도 한 달에 한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은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대학 모두 나라나 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컨퍼런스 보드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거나 하면 이거 뭐 공식 발표, 나라에서 하는 정부 기관인지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쉽게 해서 비영리 단체, 우리를 보면 NGO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비영리 단체에서 돈을 펀딩 받거나 뭐 지원 받아 지집 뭐 받고 하겠죠. 근데 소비자 신뢰 지수랑 미시간 대학에 하는 컨퍼런스보다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방법이 다르고 언제 시작하냐 다르지만 뭐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똑같은 얘기고 전부 다 신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두 개 모두 거의 방법이 비슷한 거. 하나는 이제 예전 우편으로 주고받았다면 요새는 이메일로 할 거고 얘네가 이메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시간 대학이 좀 더 정확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 의미가 없겠고요. 두 개 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시간 대학이 2주 전에 발표했을 때 지난주에 발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만 저런 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좀 높게 나온 거 약간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발표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당신들의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보는 전자마제 물가 그리고 구매 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제가 알기에는 어떤 걸 살 의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내에서 사업의 확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PMI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순수 개인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개인의 투자 심리, 소비 심리를 반영시키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나왔는데 그게 오늘 안 좋게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98.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전망의 100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103.2가에서 98.7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여기서 잠깐 확인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냐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다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 번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베어마켓에 들어가면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30% 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3,100이다, 3,200이다 하는 얘기.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고점 대비, 그러니까 4,800 정도, 1월 3일 대비 그 정도 떨어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하락 기간은 뭐 260일이 됐건 1년이 됐건 거의 1년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은 2년. 보시면 돼요. 회복. 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이 평균 2년 걸렸다는 것이 역사적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세션이가 합쳐졌을 경우, 네. 그 리세션 없이 빠져나왔을 경우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리세션 없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 랜딩입니다. 네. 살며시 어려웠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소프트 랜딩 됐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베어마켓 중에서 한 7대 3 정도 되면 돼요. 7, 8번은 베어마켓을 리세션까지 갔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리세션이 없이 소프트 랜딩을 성공하면 하락폭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전에 이번에 기록했던 6월 13일인가요? 그 전보다 조금 그 언저리 그 정도라고 우리 이게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정도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제레미 스지걸이 항상 교수가 항상 그 당시보다 5% 더 떨어질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간은 좀 단축됩니다. 기간은 뭐 7개월, 8개월로 확 단축됩니다. 하락고. 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짧아져요. 근데 반면에 리세션이 같이 왔다. 그러면 기간이 20개월이 아니라 28개월, 30개월 확 늘어납니다. 하락폭도 한 37%확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다. 그래서 딱 통계적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런 주가에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리세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면 보통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 왔다. 네. 저한테 이메일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미국이면 그런 개인 투자가들한테 왔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유통주들이 하락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베스 앤 바디웍스. 베스 앤 바디웍스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사된 스피노프 된 건데요. 쉽게 소품입니다.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IFC에도 이거 딱 베스 앤 바디웍스 들어있거든. 있나요? 네, 저는 본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그 베스 앤 바디웍스 하면 미국에 있으면 다 아는 브랜드.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미국 가면 많이들 사오죠. 네, 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인데 대표적인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그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뭐 선물할 때도 사고 네. 뭐 이런 것들 집들이 할 때 딱 그런 사는 물건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 떨어졌는데 이게 이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은 이제 로스나 홈디포 이런 것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뭐 다 하락했네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요. 뭐 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이키도 그런 유료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키는 쉽게 약간 다른 얘기는 나이키는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니 나이키 100달러가 위태위태 하던데요. 102달러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저희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에서 이제 컨퍼런스 그 코렉이 막 시작됐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율의 효과로 한 3% 포인트 정도가 각국의 커런시 대비 달러를 했을 때 지금 손해 났다. 그럼 매출이 1% 줄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이 마진율이 줄어들었다. 마진율이 하락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했나요? 연간을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진행되는 분기, 진행되는 분기는 6, 7, 8월입니다. 걔네들로 보면 거기는 5월 결산일 때 네네. 6, 7, 8에 대한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살짝 얘기하는데 매출이 작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똔똔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 얘기했어요. 그것이 컨퍼런스 그 월가의 컨센서스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그런 심리, 네. 시장의 심리라는 것은 해외에서의 그런 달러의 강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고요. 여하튼 여러 한 곳이
목표 주가를 줄 하향시켰고요. 한 곳은 이제 오히려 투자 의견까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지금 현재 월가에서 한 세 곳 정도, 네 곳 정도가 중립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는 리뷰한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티그룹이 중립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목표 주가는 많이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거나 많게나 많이 내린 것이 나이키가 되겠고요. 하여튼 주가는 1에서 7%, 6.99%니까 뭐 7%가 떨어진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종목으로 봤는데 유통업종 관련된 ETF의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XRT라는 네. ETF 이게 볼까요? 맞아요. 이게 이제 XRT가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통업종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네. XRT. 이런 것들이 작년 한참 또 기대가 좋았던 거거든요. 회복된다라고 기대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월간을 보면 7기 연속 하락. 물론 시장 자체가 다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죠. 그다음은 나름대로 반등 시도했지만 대표적으로 S&P 500 기업 중에서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적은 거 말고 시가총액 그래도 꽤 되는 것들이요. 꽤 되는 것들 중에서 그 7개월 연속 하락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런 나이키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뭐 언더아머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록스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7개월 연속 하락한 주식이 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업종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재미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유통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가 시장의 맵을 봐도 어제 올랐던 종목은 손에 꼽고 떨어졌던 종목들이 훨씬 많았는데 네. 테슬라가 결국엔 700슬라를 또 이탈을 했고 네. 아마존이 연이에 너무 빠져요. 네, 맞습니다. 앞선 시작할 때 그 도입할 때 그 처음에 인사하셨을 네. 때 맵 한번 보여드렸죠. 네, 네.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맵은 출처가 어딥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전 맨날 이제 그 검색해서 갖고 네. 오는데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맵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맵이요. 여러분들 보시는 맵 그리고 웬만한 증권사들 맵이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증권도 있고 다른 증권도 있겠죠. 네. 거기 보면 똑같은 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시가총액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이게 시가총액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은 뭐 보일 필요도 없죠. 작으니까요. 네. 그래도 S&P 500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쵸. 시가총액 한 20위권에 보면 달랑 오른 게 3개밖에 없습니다. 쉐브론, 네.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의료보험. 그리고 엑소모빌, 쉐브론 정도 올라갔고요. JP모건 정도가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참고적으로 JP모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 배당 모건, 인상 네. 그리고 모건 그다음에 스탠리. 모건사의 11% 얘기했고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속으로 우리 제이미 다이먼 형님이 계시는 JP모건도 할 줄 알았는데 네. JP모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는지는 이유를 얘기했죠. 앞으로의 이제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자기네 투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좀 대비하겠다? 아껴야 되겠다 하면서 인상을 안 했는데 네. 오늘 인상을 크게 한 애들이 또 몇 개 나왔죠. 어디가 많이 골드만삭스 형님은 무려 25%. 주가는 오늘 그래봤자 보합이에요. 약보합이에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25%. 진짜 통 크게. 그래서 분기당 $2씩 줘갖고 연간 $8를 줬는데요. 분기당 2.5달러. 그래서 연간 $10 해갖고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보면 2.6%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물론 금융주가 다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잖아요. 은행 업종이 2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수보다 약간 선방했을 정도에 금융이 아니라 은행만 보면 20% 떨어졌고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약간 올랐지만 대부분 은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지금 20%가 떨어졌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배당을 여러분들 배당주를 하실 때는 그나마 좋은 것 중에 보셔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있죠. 우리 10년물 금리보다는 조금 높으면 좋죠. 너무 낮으면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오늘 현재 가격으로 되시되면 한 3.3%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죠. 살짝 올라가네요. 살짝 더 어저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 $8에서 $10이기 때문에 워낙 가격 자체가 비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어저께 얘기하셨던 웰스파고는 네. 우리 그 친구도 20%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 자체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런 반영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 500의 시가총액 순서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나스닥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진짜 없죠. 특히 퀄컴 등 4개밖에 안 올라갔고요. 퀄컴 이제 20위권 안에 들어간 건데 네. 퀄컴 이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퀄컴 5G에 관련된 칩을 애플. 내년까지는 뭐 네. 애플에 계속 쓸 거라는 이런 분석이 나면서 퀄컴 올라갔고요. IT는 여기 요 퀄컴밖에 없고 나머지는 해봤자 제가 알기에는 뭐 에너지가 유틸리티가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저 것 같아요. 심볼 중에 초록색 심볼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게 하네요. 네. 분명히 하락했는데 초록색 심볼 때문에 오른 것처럼. 바탕이 초록색이 됩니다. 네네. 요거 하나 두 개 하고 앞머리 쪽에 2개 있어갖고 예. 4개 올랐다. 4개밖에 안 올랐어. 100개 중에 그만큼 재미가 없었던 하루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유가가 다시 또 2% 넘게 올랐어요. 네, 유가는 이제 111.71달러인데 그래서 유가는 요즘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뭐 관심 있어도 저희가 능력이 없는 거죠. 저희 나라가 G7에서는 요즘 보면 소위 러시아에 대한 유가에 대한 가격을 제한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는 러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특정 국가는 러시아 또 지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또 어떤 조그만 국가는 제가 대충 듣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 생산을 안 하겠다. 너희 그건 뭐 러시아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이중 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가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누구나 다 얘기해봤자 틀리는 소리거든요. 특히 주식도 쉽지 않은데 유가 자체가 진짜 더러운 부분인데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형수 IB는 더 올라갈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에너지 가격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네. 있는 분이라면 블룸버그인가에 보시면 CNN 아니고 제가 블룸버그로 기억하는데 블룸버그에 소위 지금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지적된 곳 있죠. 정유사요? 엑슨모빌의 네.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엑슨모빌의 CEO가 인터뷰한 거가 블룸버그에 제가 인터뷰 영상이 있을 텐데 좀 봤거든요. 봤는데 한테 블룸버그가 어딘가 영상 하나 제가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그분의 시각은 독특합니다. 바이든이 엑슨모빌이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비난하는데 자기네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투자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해왔고 아시겠지만 엑슨모빌이 이제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네. 다만 다른 국가들 있죠. 엑슨모빌은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반면에 그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쉘이나 로얄 더치 쉘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쪽이 투자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유사들이 사양한 뭐 ESG나 뭐 탄소 절감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탄소 배출 제로 이러면서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CEO가 한 표현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맨드가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죠. 수요가 계속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CEO의 표현대에 가면 오일 프라이스가 will surge란 말이 딱 들어갑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유가 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CNBC 인터뷰네요. CNBC 네. 인터뷰예요. 하여튼 그거 영상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엑슨모빌 CEO 이렇게 구글 검색하니까 네, 나오죠. 나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영상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유가뿐만 아니라 달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네, 미국 달러의 상승세도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더 달러는 대체 언제 진정이 될까요? 언젠지는 우리가 다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가 상승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계속 내려가고 달러의 상승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군이 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이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머징은 국가는 왜 이머징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 대비 아직까지 모든 것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머징이거든요. 네. 그럼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쉽게 돈이 들고 나오는 유동성이 큰 나라는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전 정부부터 해갖고 이머징 마켓에서 MSCI에서 이머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불발이 됐죠. 확정됐나요? 네.
며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그거는 조금 그 제도를 아시는 분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나올 텐데 네, 내년 모르겠습니다. 6월. 이번에 워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여전히 됐어요. 워치 대상국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아니 지지난데 아니라 지지난 정부 때 워치 대상국에서 빠졌고요. 3번 전 정부 때 어저께 잠시 나오신 분 있죠. 3개월 풀려나신 분 있죠. 그분 때는 워치 대상국이었어요. 그 전 정부. 근데 그 두 번 전 정부에서 빠졌고 지난 정부는 계속 빠져 있고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잘했는데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조금만 스터디해 보시면 알 텐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근데 그 가장 큰 거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해결된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좋건 나쁜 건 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해지거나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전 대한민국만큼 또 올라갈 나라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좀 아쉽네요. 좀 네. MSCI에 선정을 못 들어간 건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네. 월가의 시각 요 부분은 네. 어떻게 오늘 외전하십니까? 오늘 왜저 못하죠? 오전 네,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죠. 재미있는 네. 통계가 있는데요. 네. 통계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배워가- 결론까지만 보면 딱 요것만 잠깐 네. 요것만 캡처만 해두시면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딱 통계 다 있어요. 이게 1960년부터 통계가 다 있거든요. 네. 최근 50년 동안 베어마켓 랠리의 반등의 폭 기간 이후 추이입니다. 중간값이 7.4%. 중간값이요. 기간은 13거래일. 네. 하락폭은 10.5%. 그 이후에 추가 하락폭.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마이클 윌슨이 더 떨어질 거라 하는 얘기다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참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네, 베어마켓 속 랠리 관련한 자세한 저희가 지표와 그에 따른 분석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농담도 못해서 이제 아침이 좀 즐겁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혼자서도 원맨 쇼, 원워먼 쇼 해볼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따라줘야죠. 그래야 이제 농담도 하고 할 텐데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아가지고 농담을 하면 또 그 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 또 악플 이런 게 제가 무서워서 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저 혼자지만 에너지 내서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